뭐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5번이죠? 85번. 뭐 85번에서는 요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다면 85번의 문제가 하나인데, 유전체의 단위 치석의 에너지 또는 뭐 정전 에너지 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전체의 단위 치석의 에너지 또는 정전 에너지 밀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 식이 원래 세 가지지만 기능사에서 하나니까 유식 말씀드릴게요. 얼마? W2는 2분의 1이 얼마? 2D입니다. 2D. (2분의 1) 2D고요. 2분의 1에, 그쵸? 넣어볼까요? 2라는 건 여러분 지금 기억나세요? 누구를 가지고 오늘 2 했었죠? 요 기호로 2를 누구를 가지고 2라 했었죠? 전기장의 세기. 그쵸? 2는 누구를 가지고 2라 했냐면 전기장의 세기. 그쵸?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전기장의 세기, 뭐 다른 말로 전기의 세기라고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주었어요, 얘가요? 50에다가, 그쵸? 곱하기 D는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D 80번 누구를 가지고 D라 한답니까? 누구를 가지고 D라 한다? 전소밀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5000이고, 그쵸? 나누기 2니까 얼마가 되냐면 얼마죠? 2500 줄퍼 세제곱미터. 그렇죠. 그래서 유전체의 최적에 대한 에너지 밀도 또는 뭐 정전 에너지 밀도라고 한다면 2분의 1 2D. 물론 뭐 2분의 1 입실론 2의 제곱, 2 입실론분의 D의 제곱 이런 식도 있지만, 그렇죠? 이 식이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86번 풀기 전에 85번 한번 봐볼게요. 85번에 여러분 지금 85번 보니까 85번은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80번은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 80번은요? 80번은 누구를 구하세요입니까? 80번은 전소밀도죠, 그쵸?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80번에서 전소밀도 D는 얼마입니다 라고 써드렸어요. 전소밀도 D는 얼마입니다? 입실론 2, 그쵸? 입실론 2라 써드렸죠? 전소밀도 D는 입실론의 2였었죠, 2. 그쵸? 이 전소밀도죠. 요거죠. 85번에 전소밀도 입실론인데 86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86번. 86번에 여러분 지금 비유전율이 얼마나 돼 있어요? 비유전율이 2.5. 그 다음에 전소밀도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전소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86번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전속 밀도 라고 써 있죠? 전속 밀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전속 밀도는 식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속 밀도 D는 식이 얼마입니다? 입실론 2예요. 그렇죠? 전속 밀도 D는 입실론인데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전속 밀도가 아니라 누구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는 여러분 제가 D 입실론 2 중에서 누가 전기장의 세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바로 2가 전기장의 세기죠. 2. 그렇죠? 2. 그렇죠? 얘는 전속밀도, 얘는 누구죠? 유전율. 얘는 전기장의 세기니까 전속밀도 D는 입실론 2.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2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2. 그렇죠? 전기장의 세기 2는 어떻게 된다? 유전율은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나누게 되죠? 그래서 누구분의? 입실론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거죠? 입실론분의 D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전기장의 세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대로 넣어볼게요. 되게 길게 썼죠, 그렇죠? 되게 길게 썼어요, 그렇죠? 되게 길게 썼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D라는 건 누굽니까? D라는 건 누굽니까? D는 누구죠? D는요? 전속 밀도였어요, 그렇죠? D라는 건
전속 밀도를 D라 했는데 전속 밀도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전속 밀도 얼마 했었죠? 얼마? 2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얼마? 6승.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 얘 입실론이라고 있고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죠? 얘는? 입실론은 누구를 가지고 입실론이라 한다 얘는요? 유전율. 유전율 좋아요. 그렇죠? 문제에서 유전율을 얼마로 줬어요? 얼마? 2.5. 끝 아니다. 이거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답니다, 이거. 이 끝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지금 86번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속 밀도를 구해라 그러면 누구를 아니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누구를 전속 밀도를 유전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쵸? 전속 밀도는 주어졌고 유전율이 2.5로 주어졌죠. 이게 나누면 답이 아니에요. 왜? 86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얘가 유전율이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유전율이라 되어 있습니까? 9,000원. 그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예, 8.85 곱하기 10-12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비유전율은 어떻게 한 유전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유전율은 비교한 유전율. 그렇죠? 누구하고 비교한 유전율? 진공하고 비교한 유전율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 진공에 비해서 유전율이 2.5배 크다는 소리니까 여기다가 진공의 유전율, 그렇죠? 여기다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라 써야지만 얘가 입실론이 된다는 거죠, 얘가. 그렇죠? 그래서 얼마? 8.854 곱하기 얼마까지 해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은요 대충 9만 나올 겁니다. 대충 9만. 그렇죠? 약간 편차가 클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9354. 그렇죠? 9354 정도가 나올 건데 그냥 가장 근사치 찾아주셔야 되겠죠? 얼마입니다. 계략적으로 그냥 9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87번 다음 중 불평등 전기장에서 국부적인 방전 현상을 무엇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하나 외워주세요. 얘는요 4번입니다. 4번 8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87번까지 끝났고요. 이제 몇 장이 끝난 겁니까?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1장 끝났고요. 이제 2장 이제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석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비슷해요. 여러분 1장에서 누구 했어요? 1장에서 전기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힘 구했죠? 쿨롱 법칙으로. 그렇죠? 누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석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힘. 자석도 여러분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서로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끌어당기죠. 그렇죠? 다른 종류의 자극간에는. 그렇죠? 어떤 법칙으로 구할 거예요? 전기도 같은 전기끼리는 같은 전하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간에는 흡인력이 작용하죠? 자석도 같은 종류의 자극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자극간에는 흡인력이 작용하죠? 쿨롱 법칙으로 똑같이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 누구 했습니까? 오늘 전기장의 세기. 자석에 대해서는요. 전자를 자자로 바꿔서 자기장의 세기. 똑같아요. 전속 밀도 했었죠? 누구 밀도 할 겁니까? 차속 밀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가 조금 힘드신데 앞에만 조금 잘하시게 되면은 뒤에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분께서 손쉽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88번 영구자석의 재료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조금 빨리 나온 문제 같은데 어쨌든 봐볼게요. 여러분 일단 자석이라는 건 뭘 가지고 자석은요? 어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물체를 자석이라 하죠. 그렇죠?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물체를 자석이라 하는데 이 자석은 어떤 자석과 어떤 자석이 있습니다. 영구자석과 일시적인 자석이 있어요. 그렇죠? 영구자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일반적인 자석을 말하는 거고 일시적인 자석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습니까? 일시적인 자석의 대표적인 예는 전자석이라는 게 있죠. 전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자석이라는 건 일시적인 자석인 이유는 뭐냐면 전자석이라는 건 누가 흐를 때는 전기가 흐를 때
그렇죠?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 성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자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특성이 있는데 이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차이는 뭐냐면 영구자석은 보자력이 커야 돼요. 근데 전자석은 보자력이 작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둘 다 잔류자기는 커야 된다 이거야. 잔류자기는 큰데 영구자석은 보자력도 커야 되고 근데 전자석은 보자력이 작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먼저 표기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영구자석이니까 다 커야 돼요. 몇 번이라는 소리입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석은 누가 줬습니까? 라고 한다면 전자석은 1번입니다. 전자석은 1번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영구자석과 전자석은 기본적으로 누가 커야 좋다라는 거죠? 잔류자기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자석의 밀도가 높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한번 걔를 누구로 만들었을 때 자석으로 만들었을 때 자력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공통적으로 잔류자기가 커야 된다라는 건 한번 자석으로 만들었을 때 자력이 강한 자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석 밀도가 높다 또는 자력이 강한 자석을 말한다라는 건데 둘의 차이는 뭡니까? 둘의 차이는 하나는 보자력이 커야 되고 하나는 보자력이 작죠? 여러분 제가 누가 보자력이 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영구자석이 보자력이 커요. 그러면 보자력이 크다라는 게 뭐냐면 보자력이 크다라는 건 그쵸? 한번 걔를 자석으로 만들었을 때 다시 자력을 잃어버리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철이고요. 철이고 이게 자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얘가 뭐가 되죠? 자석이 되죠. 그렇죠? 얘는 N극으로 문질렀으니까 여기는 어떤 극이 돼야 돼요? S극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S극으로 자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좋은 자석이 되려면 여기에 자력이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잔류자기가 크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차이는 뭐냐면 영구자석은 여러분 얘가 한번 자석이 되면 그 성질이 유지가 돼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걔가 보자력이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한번 자석으로 만들었을 때 얘를 그 성질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말한다라는 거고 보자력이라는 거 전자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이 돼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성질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걔를 보자력이 작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둘의 차이는 뭐죠? 하나는 계속 어떻게 했어야 돼?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요. 자석 성질을 빨리 잃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걔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보자력이라고 표현해 준다라는 거예요. 보자력. 그래서 보자력이 크다라는 건 그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성질이 되는 거고 자개를 반대 방향 가해도 우리가 뭐 성질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성질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보자력이 작다라는 건 뭡니까? 보자력이 작다라는 건 자석의 성질을 빨리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8번 4번이고 89번 자석의 성질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석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번도 좀 봐주셔야 돼요. 자석은 여러분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감소. 그렇죠? 그래서 자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자력을 없애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직류법, 교류법, 그 다음에 가열법이라고 있어요. 그 어떻게? 자력을 없앨 때 제가 가열한다 해서 가열법을 쓴다 했었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력이 감소하다가 어떤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90번 문제 어땠을까요? 요 시간 하나 써드릴게요. 자기 모멘트.
자기 모멘트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자석이 있어요. 그렇죠?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자석의 끝부분을 뭐라 합니까? 자석의 끝부분을 자극. 극. 자석의 끝 뭐라 해요? 자극.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자극과 이 자극은 성질이 같아요?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죠? 한쪽 극을 우리가 무슨 극이라 합니까? 한쪽 극을 N. 한쪽 극을 어떤 극이라 해요? S. 한쪽 끝을 N, 한쪽 극을 S라 하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자석은 만약에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데 이게 자석이라고 쳐요. 이쪽 극이 N극이고 이쪽 극이 S극이라 쳐요. 그냥 N극, S극이라 쳐요. 그쵸? 자석 끝부분에서 쇠붙이가 달라붙죠. 그쵸? 자석의 힘이 가장 센 부분은 어떤 부분이니까 중간이라 자석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그래서 끝부분이 있는데 끝부분이 가장 힘이 세서 여기에 쇠붙이가 여기 달라붙는 경우는 없죠. 그쵸? 끝부분이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자석의 끝부분에서 자석의 힘이 센데 이 자석의 끝부분에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색이 있죠. 강한 자석은 어때요? 강한 자석은 이 자석의 끝부분에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크고. 약한 자석이면 어떻게 돼요? 자극의 세기가 약하면 자석의 끝부분에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의 끝부분에서 어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걔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자극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극의 세기. 자극의 세기라고 할 거예요. 자극의 세기. 자극의 세기라고 할 거고 기호는 M이고요. 단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뭐죠? WB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주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웨버. 그래서 자석의 끝부분에서 어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뭐라 한다? 얘를요? 자극의 세기. 그렇죠? 편의상 얘를 뭐라 하기도 하는 편의상 얘를 점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뭐 자하라고 하기도 하죠. 자하. 누구에 대응되는 말입니까? 전하에 대응되는 자하가 바로 자극의 세기예요. 자극의 세기. 자석의 끝부분에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자극의 세기 또는 자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극은 어떤 자극과 어떤 자극이 존재하죠? N극의 자극과 S극의 자극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구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자석의 힘은 자력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정의해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라고 정의를 하죠? 나오는 N극을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플러스 M, 플러스 자극, 플러스 자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들어가는 자극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M 웨버다 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극의 색이라는 건 뭐예요? 자극의 색이라는 건 자석의 끝에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자극의 색이라 하는데 자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극이 있고 N극의 자극이 있고 S극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N극의 자극의 세기는 어떻게 플러스 웨버라고 표현할 거고 마이너스의 자극은요. 자극의 세기는 마이너스의 웨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의 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자석의 길이 L메타라고 해볼게요. 자석의 길이. 그럼 여러분 지금 자석의 길이가 몇 미터? L미터죠? 자석의 길이가 L미터라는 건 자극 간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된다는 거죠? L미터죠. 여기 끝이 N극이고 여기 끝이 S극이니까 자석의 길이가 곧 자극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L이라는 걸 뭐라 한다? 자석의 길이라 할까요? 자석의 길이. 자극 간 거리. 자극 간 거리였을까요? 네. 자극 간 거리. 거리라 정의할 때 자기 모멘트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요. 요 누구에다가 자극의 세기에다가 두고 자극 간 거리를 곱해주면 돼요. 그냥. 이게 자기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누구에다가 그냥 자석에서 다른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다시 말하면 누구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극 간의 거리를 곱한 값을 자기 모멘트라고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봐볼게요. 그러면요. 그래서 자기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극 간의 거리를 곱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90번이 바로 뭐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90번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90번에서 자기 모멘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극 간의 거리를 곱합니다.
맞죠? 자극의 세기를 구하세요. 자기 모멘트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극간의 거리를 구한다. 끝.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91번. 91번을 여러분 보니까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91번? 자기 모멘트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자기 모멘트는 누구에다가 자극의 세기에다가 누구를 곱합니다. 자극간 거리를 곱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91번에 자극의 세기를 얼마나 줬습니까? 자극의 세기를 20으로 줬고 L 자극간의 거리인데 자극간의 길이 얼마나 줬어요? 0.15 15cm니까 미터로 환산해 주셔야 되죠? 0.15 갖다 곱하면 답 20에다가 0.15를 곱하니까 얼마가 답이 된답니까는요? 3 그렇죠? 3이 되더라. 정답은 그래서 또 3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2장에서 첫 번째 공식 자기 모멘트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까? 자기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극간의 거리를 곱한 값. 그렇죠? 얘가 바로 자기 모멘트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자성체라는 녀석이 있죠? 자성체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성체. 말 그대로 여러분 누구를 가지고 자성체라 할까요? 정리하시고요. 자성체. 누구를 자성체라 한다?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어디에? 자석의 근처에서. 그래서 원래는 조금 뭐 예쁘게 얘기한다고 할까요? 원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많이 표현하는 방법은 자계 내에서 자화되는 물체라고 정의를 해요. 자계 내에서 자화되는 물체. 근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계 내에서 자화되는 물체. 좀 느낌이 안 오니까 여러분께서는 쉽게 어떻게 자석의 근처에 있을 때 자석의 근처에 놓여지면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들이 있어요. 걔를 뭐라 한다? 걔를 자성체라 합니다. 자석의 근처에 있을 때 자석의 근처에서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얘를 조금 우리가 이제 멋있다라기보다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는 보편적으로 자계 내에서 자화되는 물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자석의 근처에서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자석 N극을 놔볼게요. N극. 그쵸? 여기에 어떤 물체를 놨어요. 이렇게 어떤 물체를 놨고 자성체를 놨어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자성체를 놨습니다. 두 개의 자성체를 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자성체라는 건 자석의 근처에서 자석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석은 반드시 극을 갖고 있거든요. 한쪽 극은 어떤 거? 한쪽 극은 N극. 한쪽 극은 S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자성체라는 건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건 한쪽 극은 어떤 극이 되고 S극이 될 수도 있고 N극이 될 수도 있고 한쪽 극은 N극이 될 수도 있고 S극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성체 중에 첫 번째 어떤 물체가 있냐면 자석 N극 가까운 곳에 놨더니 여기가 어떤 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어떤 극이 되는 물체가 있습니다. N극이 되는 물체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N하고 S 간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빨강과 파랑은 달라붙죠? 빨강이 N극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N극이고 그렇죠? 얘는 어떤 극이 돼서 S극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붙는 물체들도 존재하죠. 그렇죠? NS 간의 흡인력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얘는 N극이면은요. 어떤 물체들은 어떻게 돼? 한쪽은 어떻게 되고 N극이 되고 한쪽은 어떤 극이 되는 물체 있어요. 이렇게 N극이 되는 물체, S극이 되는 물체도 있어요.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갖는데 그렇죠? N극 가까운 곳이 어떤 극이 되고 S극으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고 그렇죠? N극 가까운 곳이 N극의 성질을 갖는 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물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얘는 이런 물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자성체가 있더라? 강자성체라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상자성체라는 녀석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녀석 중에서 이렇게 되는 녀석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녀석도 존재하는데 얘는 어떤 자성체를 한다? 역자성체 또는 반자성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성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자성체라는 건 자석의 근처에서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그렇죠? 그러면 N극 가까운 곳이 S극이 되는 물체는 누구누구? 상자성체. N극 가까운 데가 N극이 되는 물체는 역 또는 반성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강성체는 뭐냐면요. 봐보세요.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갖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극의 성질을 갖는데 굉장히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어떻게 돼? 눈으로 식별이 돼요. 그러면 N극 가까운 곳이 S극이 돼서 얘가 눈으로 붙는 물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있죠? 누가 자석에 달라붙어? 어떤 물체가? 철. 그 다음 누구? 니켈. 그 다음 누구? 맞아요.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얘는 N극 가까운 곳이 어떤 극이 되는 게? S극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N극 가까운 곳이 S극이 되긴 하지만, 되긴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게 되는 녀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해 보면 알루미늄, 백금 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알루미늄 생각해 볼게요.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N극 가까운 곳에 놓으면 어떤 극이 되긴 하는데 S극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께서 뭐 보셨을 때 알루미늄이 자석에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보셔도 좋아요. 거의 무반응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실제로는 아주 어떻게 반응한다? 아주 약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어떻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뭐 플라스틱 맥주캔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자석에 전혀 무반응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아주 약하게 애쓰게 되긴 하지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응하지 않는다. 누구? 알루미늄, 백금 같은 녀석들. 그렇죠? 얘는 누구죠? 은. 역자석체는 뭐라 했냐면 N극 가까운 데가 누가 돼야 돼요? N극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밀어내야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N극이 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약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건 누구에 대해서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강성체.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성체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얘를 자성체라 하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누굴 가지고 얘만을 가지고 자성체라 한다 이거예요. 얘만 자석 근처에서 자석의 성질을 간다고 얘기하고 상자성체와 역자성체, 반자성체도 자석의 성질을 띠긴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솔직히 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얘는 은, 납, 동,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백금, 알루미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편적으로죠. 보편적으로 자성체입니다라고 하면 누굴 가지고 자성체를 한다? 보편적으로 강성체를 자성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N극 가까운 곳이 N극이 되는 S극이 되는 물체, S극이 되는 자성체 뭐라 했어요? 다른 종류의 자성체가 다른 종류의 자극이 가까운 곳에 이렇게 되는 자성체를 어떤 자성체를 했었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N극 가까운 곳이 S극이 되긴 하지만 누구는 철, 니켈, 코발트는 어떻게 되나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루미늄이냐 백금 같은 녀석은 어떻게 돼요? S극이 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응하는 정도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N극 가까운 곳이 N극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얘를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약하게 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성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걔를 뭐라 한다?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 그렇죠? 뭐가 있죠? 은, 납, 봉 등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얘만 써드렸잖아요. 그렇죠? 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얘. 강자성체는 누구예요? 철, 니켈, 코발트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갖는 정도가 모두 어떻게 돼? 모두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그쵸?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숫자로 나타내 줄 거예요. 어떤 숫자로 나타내 줄 건데, 그 숫자로 나타내 줄 건데, 어떤 자석에 이렇게 잡아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 줄 건데, 걔를 누구로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얘를 여러분 마이크로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S라고 해서, 얘는 B2자일로 나타내 줄 겁니다. 이렇게. 자화되는 정도를 B2자율이라는 녀석을 나타낼 건데 그 강자성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요 뮤S B2자율보다 엄청 큽니다라고 할 거예요. 8,000, 500에서 600. 얘가 8,000이죠? 8,000에서 10,000. 얘가 500에서 600. 그러니까 대충 한 200 정도. 그렇죠? 굉장히 크죠, 1보다. 여러분 지금 뮤S라는 거 이렇게 자화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요소로 나타낼 거? 어떤 요소로? B2자율이라는 요소 나타낼 건데 강자성체라는 건 B2자율 1보다 몇 개가 표현되어 있죠? 2개. 엄청 크다라는 거야. 수백, 수천 배 크다라는 거죠. 200, 500, 한 8천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상성체는 그냥 뭐 이렇게 쓰죠. 1보다 그냥 큽니다. 거의 1하고 같아요. 그렇죠? 거의 1과 같은데 1보다 좀 크다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화되는 정도를 B2자율로 나타낼 건데 강자성체는 B2자율 뮤가 1보다 엄청 클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고 상자성체는 1보다 클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고 그쵸? 반자성체, 역자성체 1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도 자꾸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접하실 때는 자꾸 어떻게 해야 빨리 익혀지시냐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계속 반복하셔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좀 오래 남고 용어들이 빨리 친숙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듣기 싫어도 지금 듣기 싫어 그러셔도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주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셔야지만 또 우리가 또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성체가 뭐예요? 자성체가 자석의 근처, 자계 중에서 어떻게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 자화되는 물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역자성체 또는 반자성체가 있는데 강하고 상자성체 특징은 뭡니까? N극 가까운 데가 누가 돼야 돼요? S. 반자성체는 N극 가까운 데가 N극. 그렇죠? 그러면 이 강자성체는 종류가 누구 있다 말씀드렸어요.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고 상자성체도 이렇게 자석의 성질을 갖는데 굉장히 약하게 돼요. 그렇죠? 반자성체는 반대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석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자화되는 정도, 자석의 성질을 갖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요소를 뮤S라는 B2자율로 나타내 줄 건데 강자성체는 B2자율이에요. 1보다 엄청 커요. 수백, 수천 배가 크다라는 거. 그렇죠? 상자성체는 1보다 그냥 조금, 아주 조금, 거의 1과 같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렇죠? 거의 1이에요. 근데 조금 커요. 역자성체, 반자성체는 1보다 거의 1인데 약간 작습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한 세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거든요. 한 3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8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88번 88번 했죠? 그쵸? 이거 했고 죄송합니다. 몇 번부터죠? 92번부터죠. 그쵸? 92번부터 92번 여러분 92번은 여러분 지금 누굴 물어봤습니까? 92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녀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강자성체 세 가지는 조금 암기를 부탁드렸어요. 그쵸? 강자성체는 누구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철, 니켈과 코발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닌 녀석은 누구예요? 아닌 녀석은 백금이죠. 백금이죠. 그쵸? 백금은 어떤 자성체? 백금은?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93번. 93번은 누굽니까? 93번은요? 4번이죠? 4번. 그렇죠. 4번. 그러니까 여러분 뮤에스라는 건 B2짜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라고 했었고요. 편의상 93번에 1번은 누굴까요? 1번. 1번은 뭘까요? 1번. 맞습니다. 1번은 상자성체예요. 상. 1번 상이죠. 상. 그쵸? 그럼 2번은 뭐가 돼야 돼? 2번은 강. 그쵸? 4번은 반 또는 역자성체. 그쵸? 3번은 뭘까요? 1이면 B2자율이 1이 되면 여러분 얘도 봐보세요. 거의 제가 크기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거의 크기가 얼마나 했었죠? 1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1보다 아주 약간 크고 얘는 1보다 아주 약간 작다고 했었잖아요. 1.000 이래요. 0.999 이렇고 얘는. 그쵸? 1은 뭐냐면 비자성체. 전혀 자석에 반응하지 않은 물체예요. 그게 누굴까요? 누구? 비자성체 이름 누구? 진공. 진공의 B2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있었죠. 앞에서 진공의 비유전율이 얼마였었죠? 진공의 비유전율이? 진공의 비유전율 1. 진공의 유전율은 8.854 곱하기 10-12승이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서 진공의 비유전율 얼마입니까? 라고 얼마였어요? 1.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진공의 B2자율도 얼마가 돼야 돼? 항상 1. 기준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크면 비자성체인 진공보다 크면 1보다 크면 N극 가까운 곳이 어떤 극이 되고 S극이 된다라는 거고 1인 진공 기준 1인 녀석보다 작게 되면 N극 가까이가 N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전혀 자화되지 않는 물체 진공보다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93번은 4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94번 봐볼게요. 94번은요, 여러분 자석에 어떻게 되는 물체라 되어 있습니까?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라고 되어 있죠? 자석에 반발한다라는 건 N극 가까운 곳이, 여러분 자석은요 힘이 작용하는데 같은 종류의 자극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자극간에는 흡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서로 반발하는 물체라는 건 뭡니까? N극 가까운 곳이 어떤 극으로? N극으로 자석의 성질을, N극의 자석의 성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걔는 어떤 자성체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걔는요 반자성체가 N극 가까운 곳이 N극으로 N극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얘가 반자성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5번. 너무 쉽죠, 그쵸? 95번은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라고 돼 있습니까? 95번은요 반자성체를 찾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바로 1번입니다. 1번.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2번에는 누굽니까? 2번에는 알루미늄이죠. 걔는 상입니다. 상. 그쵸? 그 다음 여러분 3번, 4번은요. 말씀을 안 드릴게요. 3번, 4번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쵸? 3번, 4번은 뭐죠? 그쵸. 강이잖아요. 그쵸?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 96번. 다음 중 자성체는 상자성체라고 되어 있네요.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걔는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걔는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거기에 철, 니켈, 코발트가 어떤 자성체이기 때문에 철, 니켈, 코발트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다음 97번. 자기차폐랑 가장 관련이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라는 문제네요. 그쵸? 자기차폐랑 가장 관련이 있는 녀석은 누구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차폐가 뭔지 아세요? 자기차폐가? 자기차폐.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원래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한데 정전차폐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전차폐. 이거는 뭐냐면 차폐니까 왠지 느낌이 뭐 차단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차단되는 느낌이죠? 전파를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전파를 차단시켜요. 전개를.
외부의 전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어디 가면은 여러분 전파가 차단돼? 어디 속에 들어가면 전파가 차단돼요? 어디? 휴대폰 전파가 어디에서 차단되죠? 산도 맞는데 산은 이제 전기가 없는 거지. 산하고 지하도 안 터지는데 걔는 전기가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지? 그 기지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는 거고, 기지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터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가게 되면 휴대폰 전파가 차단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전차폐예요. 누가 차단시키는 겁니까? 누가? 엘리베이터. 다시 말하면 뭐죠? 도체가. 내가 어디 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도체 속 안에 들어가게 되면 휴대폰 전파를 다 차단시켜요. 걔를 뭐라 합니까? 걔를 정전차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차폐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차폐. 걔는 뭐냐면 정전차폐가 외부의 전개, 다시 말하면 전기장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다 어떻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차폐라는 건 어떤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한다? 외부로부터 외부에 대한 자기장을 갖다 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차단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전차폐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전차폐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차폐를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느끼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기차폐라는 건 누구 어떤 외부의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모두 어떻게 한다? 모두 차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 외부의 전기장에 대한 영향을 차단시키려면 제가 도체 안에 들어가면 된다 했었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알루미늄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죠? 알루미늄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다면 자기차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에 포위되어 있어야 되냐면 강자성체에 포위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자성체에 포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외부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모두 차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걔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차폐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있는 건 누구예요라고 하면 얘는 강자성체. 이유는 내가 강자성체 안에는 어떻게, 내부에는 강자성체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외부의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모두 차단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차폐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98번. 다음은 투자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옳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투자율은 자화력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렇죠? 여러분, 얘가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역자성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얘가 자석의 성질을 갖는 정도가 모두 다르죠? 그렇죠? 자석의 성질을 갖는 정도가 모두 다른데 걔값을 누구로 나타낸다 했어요? 비투자율, 투자율. 그렇죠? 투자율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석의 성질을 갖는 정도.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99번 한번 풀어보세요. 99번. 앞에서 한 거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99번. 몇 번? 3번 아까 했었죠? 자력선은 서로 교차 안 했었죠? 여러분 어저께 전기 기계 했었죠? N에서 S. 자속, 자력선을 그릴 때 이렇게 안 그려주죠?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리셨어요. N에서 S로 뭐 자속이 나옵니다, 자력선이 나옵니다 라고 그렸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서로 절대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 그려드렸죠. 또 아까도. 그렇죠? 어떤 극이고 N극이고 S극인데 이렇게 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했었죠? 옳게 그리는 게 어떻게 그려줘요? 옳게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는 게 옳잖아요. 이게 옳잖아요. 이게 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력선은 절대로 서로 교차할 일이 없습니다. 답은 3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0번에서 여러분 지금 10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번의 다음 중 옳지 않은 게 누구예요? 라고 하면 얘는
3번입니다. 3번. 그렇죠? 3번. 이 자력선의 수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얘는 얼마? 뮤 제로분의 m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뮤 제로분의 m개. 아까 전에 여러분 전기력선의 수가 몇 개 했었죠? 입실론 제로분의 누구? Q개. 얘가 누구? 전기력선. 전기력선, 그쵸? 얘가 자력선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입실론 제로분의 Q. 자력선은요, 입실론 제로 대신에 누구죠? 뮤제로, 진공의 투자율. 진공의 회전율, 진공의 투자율, 전하, 자하. 전하 대신에 누구? 자하.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이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얘가 바로 자력선의 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도를 101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